네.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과 이제 향후 실적이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약간 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 적정주가죠. 적정주가하고 매수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게 좋을지 개인적인 의견도 약간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올해 3분기까지의 이제 매출 비중을 쭉 보시면은 TV 모니터와 같은 이제 가전 뭐 이쪽에 매출 비중이 54%가 됩니다. 이런 거 잘 못 보셨죠? 다들 반도체만 보고 계시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전체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용 패널 9%, 이거는 뭐 전장 쪽, 하만 쪽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매출 비중이 이제 메모리가 33%지만 중요한 게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고, 앞으로 성장성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TV 모니터나 뭐 이런 가전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지 이것이 실적 성장을 견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스마트폰 쪽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기대를 모았던 AI 스마트폰, 이것도 판매량이 이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대 못 미쳤습니다. 메모리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연간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면 2023년도 최악의 실적을 좀 기록했죠. 이 최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사이클이 존재하잖아요. 과거에는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이게 좀 짧아졌어요. 한 2년으로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가 안 좋았을 때 이때부터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도체는요,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이때부터 주가 올라간 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갖고 볼게요. 예, 보시면은 주차트로 볼게요. 2023년도 여기서부터 안 좋았을 때, 그 전에 안 좋을 줄 아니까 주가가 떨어졌죠. 2023년도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떨어졌다가 안 좋을 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삼성전자는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6개월을 선행하잖아요. 향후 6개월 뒤에 실적이 좋아지면은 지금부터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이 반도체 쪽은 좀 길더라고요. 이게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2024년도 11월 달이 아니라 2025년도 11월 달입니다. 지금 삼성전자한테는. 그래서 2026년도 실적이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주가가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자, 일단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 보시면은 한 이 정도 높이까지 좀 와 있고요. 4분기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지난해 실적을 조금 더 넘어서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수익성은 회복이 됐습니다. 허나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볼게요. 과거의 영업이익률보다는 좀 못해요, 지금. 평균 영업이익률이. 일단 지난해보다는 뭐, 일단 턴어라운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자,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 눈에는, 와, 전년 대비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구나라고 이제 좋아하는데, 사실상 이게 실적이 성장한 게 아니라,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좋아 보이는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해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했다라기보다도 실적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정도 수준인데 이 회복이 과거의 영업이익률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팩트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 집계를 보면은 올해는 뭐 18% 정도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은 600%가 증가했다, 회복했다 이 얘기죠. EPS도 한 요 정도 되고요. 어디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TV 쪽은 매출 비중이 66%인데 한 3% 성장에 그쳤고요. 자, 스마트폰 패널은 역성장했습니다. 전장 쪽도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오디오 관련된 갭인데 이제 전장 쪽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은 매출 비중이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26%였고 지금 한 33% 정도 되죠. 이게 이제 80%가 증가하면서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됐고 거기에 걸맞는 주가 상승이 일단 지난해부터는 일단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2024년도 메모리 쪽 지수가 현물가 뭐 이제 가격 상승이 이제 정상화되니까 떨어졌던 주가, 떨어졌던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된 양상이 지난해 이제 일어났고 올 초까지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크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해 안 좋았던 게 올해 정상화되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것까지 했는데 갑자기 올 초부터 떨어졌어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영업이익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는 마이너스 85%의 역성장이 일어났어요. 성장률 쪽 측면에선.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20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2022년보다도 못하고요. 2021년보다도 못하고요. 2020년도보다도 못합니다. 올해 그 전망치가.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2026년도 실적을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피크 아웃이 되게 무서워요. 피크아웃이 언제냐? 2025년도가 피크아웃입니다. 사실상 영업이익 요거 이게 피크아웃이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성장률이 중요한 건데 아까 잠깐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오늘 날짜는 2024년도 11월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2025년도 11월이 오늘 날짜예요. 왜냐하면 1년을 앞당겨서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오늘이라고 한다면은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2026년도가 내년이에요. 성장률이 확 꺾여버려요. 그쵸? 23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알고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왜냐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넥스트가 중요해요.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저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느냐. 언덕 너머에 더 큰 산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언덕 너머에 그냥 평탄한 들판이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거죠. 순이익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기재했죠. 2025년도는 영업이익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 그 뒤가 없다. 순이익으로 보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3%밖에 안 돼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PR이 얼마냐? 지금 11.7이에요. 그 성장률과 지금 PR과 지금 떨어졌던 주가 PR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이 적정 주가입니다. 왜냐면 이 성장률의 할인율 20%를 보통 적용하거든요. 왜냐면 이러한 성장률이 안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20%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13이지만은 PER은 13을 주지 못하고 11밖에 못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증권가에 얘기하는 걸 볼게요. 지금 목표가를 얼마를 제기하고 있냐면은 올해 실적에 대한 목표가는 78,000원이고, 근데 보통 내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잡죠. 내년도 EPS를 가지고 목표가를 87,000원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게 되면은 50%의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 제가 삼성전자를 올 초부터 소위 좀 보수적으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올 초에 이 증권가에서 얘네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것도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개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믿지 말아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주구장창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이 위치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자,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적정한 목표가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목표가 이 87,500원을 PER로 환산하게 되면은 15.7배예요. 15.7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죠. 이게 과연 합당한 건가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12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할 때 이랬어요. 목표 PER이. 그래서 내가 과거 10년 동안의 PER의 흐름인데 PER을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목표가를 잡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거는 개인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볼게요.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는요, 실적 전망치를 이상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제 일 못하는 애다. 이래요. 시장에서도 그 애널리스트는 인정을 안 합니다. 애널리스트가 증권가에서 그 자리 이동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당할 때도 애널리스트가 먼저 당하고, 그리고 다른 데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진정성이 있어요. 허나 목표가는 누구한테 제시하는 걸까요? 기관한테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는 개인들한테 자꾸 언론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보게끔 하는데, 의도가 굉장히 불손했어요. 지금 과거에 올해 상반기에는 목표가 12만 원 제시하면서 목표 PR을 이렇게 잡았어요. 20 넘게.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들도 양심 있는지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그래도 높아요. 15.8이면 15.7이면은 과거의 PR 평균 PR이 11.7배입니다. 과거에. 더구나 지금 업사이클이 아니라 사이클상 그 다운 사이클이잖아요, 지금. 다운 사이클에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15.7을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자, 성장률이 연평균 13인데 어떻게 이거보다 더 높게 잡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럴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PR 11.7배, 11.7배. 지금이 적정 주가입니다. 지금 58,300원 있잖아요. 지금이 적정 주가예요. 1년 뒤에 어떻게 된다? 12%밖에 못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그러면서 이걸 지금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주가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한 건데, 그 자사주 10조를 왜 어마한 데다가 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이게. 이게 지금 적정 주가예요. 왜? 2026년도에 이제 내년도가 피크아웃이고 2026년도가 이제 저점을 맞을 거니까,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은 안 사고 있죠. 목표가를 저 위에 8만 원, 9만 원이라고 제시하면서 기관들은 정작 안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다 이탈했죠. 피크아웃 때문에. 여기서부터 샀던 거. 2023년도부터 사기 시작했던 것은 2024년도 실적이 회복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은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적정가가 됐으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다소 기대를 하시고 이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아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네 떨어지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각자의 어떤 통찰력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지금 최근에 반등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지 구조적인 주가 상승은 일어나기에는 논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 논리는 이제 실적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습니다. 야, HBM 곧 나온다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자, DRAM 쪽에 하이닉스가 이제 이거 가지고 좀 꿀 좀 빨았죠. 삼성전자가 HDM에 엔비디아에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생산을 본격화하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공급 과잉이 빠지게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이게 HBM 같은 건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짓고 막 이런 데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도 향후에 좀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어요.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DRAM 쪽은 삼성전자가 HBM을 생산하게 된다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DRAM 말고 반도체 낸드 플래시가 있잖아요. 낸드 쪽의 전방 산업은 이제 스마트폰 쪽하고 이제 PC 쪽인데 어떻습니까? 체감적으로 이쪽이 잘 팔리나요? 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 수요가 뭐 특별히 막 확 살아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낸드 쪽에서는 그 ESSD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용 쪽에 들어가는 낸드가 있잖아요. 이게 올해 3분기까지는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잘 팔렸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니까 이게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소식으로는 AI 쪽도 지금 피크아웃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AI 관련돼 가지고 뭐 챗 GPT나 이런 것들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돈을 버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야, 돈을 못 벌어도 일단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미래에 대한 어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돈이 되냐 안 되냐 상관없이 일단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 실적은 올해 3분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낙관적인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뉴스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쪽도 향후에는 성장하기는 조금 더 이상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서버용 쪽도. 이쪽은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쪽은. 기대했던 AI 스마트폰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고, 디램은 이렇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추가적인 실적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테마도 크게 형성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 사냐면요. 안 좋을 때 사야 되죠. 2026년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6년도. 이게 성장성이 둔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둔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상승 사이클로, 가격 상승 사이클로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때쯤 되면은 빅테크 업체들이 보유했던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재고가 소진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구매 사이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 아니면은 뭐 2026년도 상반기에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 2027년도 사이클이 다시 정상적으로 업사이클로 돌아가는 시점에 맞게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착시 현상으로 주가가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 위치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좀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를 맞춰라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주식창에서 삼성전자 주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원샷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댓글에다가 그 주가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맞추시게 된다면은 일단 뭐 AI 원샷 5일 무료 체험 보너스 캐시 3만 원 이것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게시글 하단 댓글을 통해서 해당 주간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예상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최소 단위 1,000원 단위로 해서 기재해 주시면은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